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도 있습니다만 그 많은 실적들도 또 가려져 있습니다. 먼저 세일즈포스 실적도 같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시간외에서 한 3%의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출액은 컨센서스보다 예상 상회한 112억 달러가 기록이 됐고 주당 순이익 EPS도 예상 상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꽤 큰 편이고요.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주의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최고의 분석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주요 실적 앞두고 나스닥 또 AI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기술주가 좀 크게 좀 이끌어갔고요. 어제는 플러스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그 전날 또 많이 떨어졌던 금융주가, 그러니까 금융주와 지금 기술주가 좀 폭넓게 반등을 주도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좀 상승하는 오늘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이한 것은 나스닥 100 같은 경우가 오늘 연초 대비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하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50일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나스닥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약간 좀 부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와 금융주가 나란히 일단은 반등에 일단 시도한 것이 오늘 시장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나스닥 중심의 상승이 다시 반등이 이뤄진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다만 좀 S&P 500은 좀 갇혀있는 듯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전략들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빨리 안 나오네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잠시 전에 좀 막 발표가 됐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실적이 막 발표됐거든요. 예?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 이상이 좀 나왔고요. 데이터 센터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도 1분기 현재 진행되는 가이던스도 실적을 기대 이상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장 마감의 주가 움직임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상 수준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나는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일단 어닝콜을 통해서 또 젠슨이 무슨 말을 할 거에 따라서 오늘 전반적으로 또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내일 아침에 좀 더 자세한 얘기 원래 반응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젠슨 CEO의 또 발언이나 또 컨퍼런스 콜도 좀 주요할 것 같은데 나오는 대로 계속 속보 하단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내 로봇이 인간 노동자 추월. 로봇 쪽 관심 있으신 분들, 워낙에 최근에 로봇 ETF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오늘 관심 크게 두실 주제인데요. 근데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미래 산업이고요. 매력적인 투자처 이번 틀림없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좀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투자에 있어서 좀 살펴본다고요, 자세히? 네, 맞습니다. 잠시 후에 열릴 젠순항의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서의 다양한 코멘트에서도 역시 뭐 물리적 AI, 에이전틱 AI 시대를 넘어서 이제 물리적 AI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다 뭐 로보택시 이런 게 나올 텐데 그에 관련해서 역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역시 AI에 관련된 물리적 AI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늘어나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로봇의 어떤 활용성에 대해서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갈수록 조금씩 아마 보통 일반 시청자분들도요, 주식 투자하지 않는 분들도 어떤 물리적 AI, 더 쉽게 해서 로봇의 활용이 앞으로 좀 거슬 수 없는 미래가 아니냐라는 생각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전, 15년 전에 처음에 미국에서 로봇 청소기가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요. 로봇 청소기, 이거 누가 청소되냐 했던 게 불과 15년 전이었는데 10년 전. 그리고 5년 전에, 5년 뒤에 보면 웬만한 분들 요즘 보면 로봇 청소기 집에 다 쓰시는 분 제가 진짜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신혼 가정에서 보면 로봇 청소기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더라도요. 그만큼 이제 많이 활발해지는데 이제 로봇 청소기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형태를 띈 그런 것들이 확실히 나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특별한 분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시티그룹에서 혁신 및 테크 관련된 오랫동안 헤드 리서치를 하던 롭 갤릭이라는 사람이 오늘 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기업들의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결국은 인간보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24시간 열심히 불평불만도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이 쉽지 어렵죠.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가속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대급 교체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노동자의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없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풀로 다 보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깜짝 놀랄 것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충격적인 가성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
투자를 갖고 로봇 투자해 갖고 얼만큼 빨리 회수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아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0달러 이것도 뭐 엄청나게 한 건데 15,000달러 로봇이 시간당 41달러를 받는 숙련공을 대처할 경우에 사람 대비 로봇을 뽑았을 경우에 몇 주면 뽑냐면 3.8주 정도면 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최저임금을 잡더라도 22주 정도면 사람을 뽑는 것보다 로봇을 뽑는 거가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과 로봇의 어떤 경쟁력, 그러니까 물론 사람만큼 일을 정말 숙련되게 하기 전에는 쉽지 않겠지만 사람 수준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불과 짧게 보면 10주, 길게 봐도 22주 정도면 이 가격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봇의 압도적인 효율성이 져 있다고 보고 있겠고요. 여기서 로봇과 에이전트의 폭발적인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요, 2050년에 1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조 달러 시장이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분의 얘기는 앞으로 20년 정도 10년, 20년 지나가면 전 세계 인간 노동자보다 로봇 노동자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엄청나게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것이 결국 인간의 어려움, 인간 사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엊그저께 나왔던 시드니 리서치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경고를 했고 물론 시드니 리서치는 자기가 최악의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한 것일 뿐이고 나름 소설 같은 얘기라고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로봇 그럼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 좀 보유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좀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관심 가지면 되는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로봇 관련 주식은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로봇이 이게 되겠냐 하는 분들은 살 필요가 없겠지만 앞서도 잠깐 로봇 청소기를 예로 드렸지만 시장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는 것은 어찌됐건 인간의 삶과 행복, 도덕과 이런 걸 떠나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관련된 투자하기가 종목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즘 이제 국내 주식에서도 ETF가 대세가 됐죠. 네. 제가 처음에 한 7, 8년 전에 이 방송에 ETF 얘기하면 ETF가 도대체 뭐야 하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웬만한 분들이 다 ETF를 합니다. 지금이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보면.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한 3가지 정도 ETF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는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것들입니다. 불과 나온 지 1, 2년도 채 안 된 것들이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HUMNA라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 세계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것도 들어있고 테러다인도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 샤오팽 같은 중국 회사도 들어가 있고 테슬라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HUMN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레인쉐일즈에 나온 것도 역시 글로벌 관련 주식이 되겠는데 코이드입니다. KOID라는 ETF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약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이드 같은 경우에 주가 38달러, 40달러가 채 안다는데 사상자 효과 추이를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2개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적으로 좀 오래된 기업이 노래된 ETF가 되겠는데요. 아크에서 하는 ARKQ ETF입니다.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라는 관련 ETF가 있는데 여기에도 앞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약간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특징은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 회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들어가 있고 크레이토스 그리고 AMD, 로켓랩, 그러니까 우주 항공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RKQ 이런 3가지 ETF 중에 하나 정도 아니면 국내에 상장된 로봇 관련 ETF도 많이 있는데 국내 상장된 ETF는 대부분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여러분들의 선도에 따라 사시면 되겠지만 로봇 관련 ETF는 전 하나 정도는 갖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 전해드립니다. 네, 얼마나 국내외 ETF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국내만 보더라도 외국인 개인들이 팔 때 기관이 대거 매수하는데 그게 바로 금융투자 ETF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분기 매출 681억 달러 나왔고요. 매출 예상 상회 모습이고요. EPS도 시간 외 상승, 1.62달러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한 3%가량 오르고 있네요. 정규장에서는 1.4%의 상승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나흘째 상승 정규장에서 올랐고요. 지금 시간외에서 한 3%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급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컨퍼런스 콜이 더 중요하겠지만 뭐 괜찮네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3, 4일치 계속 올라가면서 오늘 마감된 가격이요. 정정에서 마감된 가격 195.62달러란 이 가격은 작년 1월 10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승자에 영향을 미치면 뭐 압도적이죠. 시가총 1위라는 것이 흐름이 있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것이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매그7이 끌고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 확산됐던 것이 다시 한번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아쉽게도 최근 3번의 실적 시기에는 오히려 발표한 다음 날, 첫 번째 날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실제로 엔비디아보다는 최근의 흐름은 결국 핵심은 다른 게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저께 좀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대만 반도체가요.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6위로 들어서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13일 겁니다. 13일, 14일 텐데 어떤 메모리나 이런 쪽에 대한 큰 발표 그런 것들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그 최근 분기 EPS가 예상치가 1.53달러였는데 1.62달러로 예상 상회하는 모습. 항상 실적 발표 날에는 주가가 하락이었는데 오늘 밤에는 어떨까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정교장은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고가 주가입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자, 밸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애플 다시 미국으로 트럼프 등살에 바로 애플 맥미니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길 예정이라는데 어떤 의미 있나요? 네, 애플의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친화적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트럼프 친화적인 정책들을 어찌됐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도 공격을 많이 당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미국 안에서 하라 하면서 얘기 나온 것이 맥미니의 일부 생산 라인을 지금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 휴스턴에서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베트남 쪽에서 있던 것들을 이제 일부 좀 갖고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애플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런 것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오늘 또 하나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100분 동안 의회에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뭐 전력 얘기도 했는데 전력 얘기를 하는데 전력하는데 지금 우리 데이터 센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데이터 센터 미국에서 엄청 많이 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축이나 이런 생산이 이런 것들이 짓는 거가 지연되고 있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전력 부족하니까 갑자기 전기 요금이 올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AI 전력을 기업들이 직접 책임져서 만들라 하면서 다 콕 집었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메타 그리고 알파벳 이런 쪽 있죠. CEO들, 대표 뭐 책임자들 그거 좀 백악관에 좀 오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백악관 와서 또 뭐 하겠습니까? 직접 짓고 뭐 돈 쓰고 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먼저 좀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배경은 뭐 뻔한 거죠. 관세를 피하고 행정부와 좀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한 이런 정책적 결정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맥미니랑 AI 서버 이런 쪽을 좀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어떤 조립을 넘어서 큰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허울은 다 제공하고 있지만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일지는 우리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애플에 이런 재료도 있지만 애플이 다른 기업 비해서 딱 도드라진 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순현금 흐름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맥7 중에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순현금이 다른 쪽은 오히려 줄어들고 여기 첫 번째 그림 아마존은 지금 올해 순현금이 마이너스인데요. 그 5번째에 있는 애플은 계속 작년도 늘어나고 올해도 늘어나고 내년도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애플이 그런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애플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한경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